XSFM입니다. PODERA 바이닐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전세계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이닐과 함께하는 XSFM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43번째 2017년 2월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만드는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O이고요. 옆에는 당연히 안승준 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상조 엔지니어가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사운드가 어떨지. 방금 인트로도 약간 베이스가 좀 크다라는 느낌을 괜히. 이야, 엔지니어가 오늘 엔지니어가 전데요. 예. 왜냐면 저희들 사정 때문에 좀 저녁 때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예. 저희가 무슨 깽판을 쳐놓든 김상조는 편집하려고 내일 아침에 확인할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당일 아침이죠, 화요일. 예, 저는, 혼나면 혼나야 됩니다. 네. 예. 엔지니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음악에 베이스만 키워가지고 들까요? 지금 그게 멀티파일이 살아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말이에요. DJ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는 DJ분들도 계신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간만에, 오붓하게 안승준이랑 저랑 둘만 앉아 있습니다. 아니죠. 왜요? 초코도 같이 있죠. 초코는 저 누워 있습니다. 네. 예. 한 며칠, 따뜻해져가지고. 네. 이제, 파카도 드라이에서 넣어놓고, 이러려고 그래요? 준비를 다 했다가. 네. 예. 미치겠죠. 예. 지난주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간만에 이제 얇은 옷을 좀 챙겨 입고 나갔어요. 한동안 안 신던 패브릭으로 된 신발도 신고. 네네. 얼어 돼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차를 타고 가서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책과 관련된 행사였는데. 네네. 예, 이제. 콘서트 같은 거. 예,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옛날에 지금은 쓰지 않는 경의선 철길 그쪽에 무슨 책을 읽는 거리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근데 되게 구조가 이상해가지고 예, 가급적 행사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게 돼 있는. 예. 가급적. 예, 오들오들 떨고 있었거든요. 너무 춥더라고요. 인간이 평생 가야 답을 내지 못하는, 특히나 한국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이 좋냐, 여름이 좋냐. 예. 사람마다 다를 테고, 네. 그 사람이 여름에 답을 하느냐, 겨울에 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는 언제고 여름이라고 답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왜냐면 옷값이 덜 들고요. 네. 코디 고민이 적고요. 저는 이제 땀을 흘리는 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체질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겨울은 어떻게든 껴입으면 되잖아요. 그냥 본인이 착각을 해서 얇게 입고 나가서 그렇게 된통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물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전 더위는 안전 빨개 벗어도 못 막는다. 못 막잖아요. 근데 추위는 어쨌든 계속 입으면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예. 네. 저는 인생은 또 어떻게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위를 못 막는 날도 올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길고양이들만 고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옷은 또 비싸고, 이상하게 냉방비는 그다지 아깝지 않은데 네. 난방비는 늘 아까운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냉방비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난방비는 돈을 잘 썼어. 정말 내가 사치 부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돈을 잘 썼어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는데 아이 기분 좋아 쾌적해. 근데 난방비는 왠지 이렇게까지 살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내복을 입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괜히 억울해요. 네. 야 이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건데. 여튼 다 지나간 줄 알았던 겨울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편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기분 좋은 날이 있어요. 그때 늘 생각합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예. 그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셔도 좋습니다. 살면서 겪어온 당신의 이야기를 지구상의 청취자와 함께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구상의 청취자. 개인적으로 스웨덴. 네.
스웨덴 청취자분들이 스웨덴에 가셨던 분의 사연이 한번 온 적은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거 못 보셨나요? 트럼프가 어저께인가 무슨 기자회견인가 뭔가를 하면서 아니면 트위터인지 어젯밤에 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을 봐라. 어저께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을 봐라. 이렇게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날씨가 추웠다. 모든 전문가들 정치 외교 관계자들 다 알아보고 스웨덴 당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순록이 길에서 미끄러졌다. 그래서 지금 해시태그가 Last Night in Sweden이라고 다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케아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이런 거를 계속 리트윗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본인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는 스웨덴 총리인가가 트럼프 뭘 빨고 얘기를 한 거냐, 대마초 핀 거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나라에 아무 테러도 없었고 어젯밤에 그랬더니 트럼프가 무슨 CNN 뉴스 중에 스웨덴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인 이후로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냐라는 어떤 인터뷰한 사람의 그 인터뷰의 주장. 그것만 듣고. 그걸 본 거야. 그래서 라스트 인 스웨덴을 봐라. 라고 한 거예요. 와, 그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거의, 대박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보통 이제 보수 종편의 패널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이들이 우리의 권리를 뺏고 있다라는 어떤 그 주장의 논거가 대부분 그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방송을 봤는데 이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던데 스웨덴에서 약간 이런 근거잖아요.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이 장편 명작 시리즈 사우스 파크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백인 아이씨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캐나디언 아니죠. 저들이 우리 직업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죠. 정말이지. 노래 후크처럼 나. They're taking our jobs.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하죠. 그럼 다 따라해요. 맞아요. They're taking our jobs. 이러면서 거기서도 캐나다를 침공하고 캐나다하고 그거 하는 그렇죠. 전쟁하는 거 일만 나오죠. 있으면 캐나다 탓이라는 것을 비유 삼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 전에 왜 캐나다 베이컨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음모론으로 이거 어떤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캐나다가 우리를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죠. 이래갖고 그걸 만드는 코미디 영화예요. 블랙 코미디인데 네. 실제로 막 말도 안 되는 요소들로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거든요. 참 그런 거 잘해요. 네. 스웨덴에 계신 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에 사연을 반드시 보내주십사. 네. 요즘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있습니다.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어젯밤에 스웨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로운 주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바이닐에서 바이닐 로고가 새겨진 스마트폰 거치대 아이링을, 전창걸 새싹 땅콩차에서 새싹 땅콩차를, 미르 테크놀로지에서 블랙박스 M8을, 콕 집어 콕 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선물이 이렇게 많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 하늘하늘 데일리룩 마스에르,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찬바람 불 땐 증수건조 전창걸 새싹 땅콩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를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은 저희로서는 참을 수 없다. 예. 바이닐 광고를 바꿔야겠다. 네. 마음 먹었습니다. 방금요? 네. 왜냐면 이 노래는 더 이상 신곡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광화문에서 질리게 들었다. 네. 광고를 바꾸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후기를 보내주신 서진호 씨는 원래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죠. 네. 주변 지인이 군에서 겪은 독도에서 간부가 포켓몬 잡는 이야기. 네네. 몬스터볼을 현질하지 않는 간부의 이야기를 보내주신 서진호 씨가 또 타인의 이야기인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후기랍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재밌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서진호 씨 후기로 그냥 끝내기 아쉬워 사연 하나 더 보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신박한 사기로 목숨까지 위협당했던 좋게 된 이야기로 장르는 갯벌 사연입니다. 네. 목숨을 위협당했다는데 갯벌과 관련이 있대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제대하고 휴학 시즌에 우리나라의 섬들을 여행 다녔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통통배를 타고 2시간을 나가면
그곳 주민들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크고 작은 섬이 무지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이요? 이제 계속 나가는 분들이요? 네. 이제 명절에 고향 내려가기 가장 괴로운 분들 중 분들이죠. 그렇죠. 네네. 예,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남해. 목포 쪽부터 이렇게 저 남해를 쭉 끼고 이제 섬에서 태어나신 분들. 네. 예. 그 중에는 무인도도 많고요. 사연의 주인공은 섬을 사고 파는 공인중개사분으로. 그래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크게 사기를 당했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을 적어보려 합니다. 네. 대략 25년 전쯤 주인공인 김 사장님은 갓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괜찮은 섬 매물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의 소개로 한 무인도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무인도를 궁금한 분야예요. 그 재미있는 신세계예요. 한국에 섬을 살 수 있군요. 그러게요.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어디에 무슨 섬 카리브해 섬이 있다더라. 그니까요. 뭐 이 섬은 누구 거라더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쁜 섬은 누구 거라더라. 어쨌든 근데 요파시에 온 사연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보통 섬을 사는 사람들은 은퇴하여 조용한 섬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 로망을 가진 돈 많은 부자들이거나 투자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딱 둘 중 하나죠. 네, 그렇겠죠. 김 사장님이 매입하게 된 무인도는 배로 30분 거리에 학교 운동장 정도의 아담한 섬으로 학교 운동장 정도의 섬이다. 네. 이게 넓을 것 같지만 되게 작은 겁니다. 그렇죠. 평지일리도 만무하고요. 예. 뭔가 약간 그 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인데 가파를 거 아닙니까? 섬이라는 게 이런 작은 섬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평지로 다져놓은 그런 섬일 리는 없잖아요? 네. 예. 자갈이 깔려있고 땅이 단단했다고 합니다. 자갈이 깔려있고 땅이 단단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자갈이 깔려있고 땅이 단단했다. 그냥 어떤 감상이겠죠. 땅이 단단하다. 그 위에 집을 탁탁탁 쳐보면서 땅이 단단하게 느껴졌겠죠. 돌섬을 두들겨본. 그러니까 집을 지을 만한 터다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 가격도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했기에 김 사장님은 섬을 파는 사람과 함께 섬을 답사 후에 만족스럽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세상 모든 이 요파시 사연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격이 파격적으로 저렴했다. 근데 지금 김 사장님은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이 섬을 사서 말하자면은 부자들한테 팔려는 공인 중개업을 하면서 사신 거죠. 네. 뭐 연습 삼아 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김 사장님은 친구분과 함께 그 섬으로 1박 2일 낚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분을 내는군요. 네. 김 사장님은 친구에게 자기가 정말 싸게 산 섬이라고 자랑하며 사방이 훤히 트여서 이곳에 작은 집을 짓고 살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겠다며 은근히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바다를 많이 안 가본 저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무서운데요. 약간 사방이 트여 있으면은 한 큐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오피스텔 옥상 올라가 보면 그냥 저 초등학교 운동장만 해요. 고만한 땅에 그쵸. 내가 가운데에 서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다 바다야. 그러면 왠지 그 무슨 지구가 평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디 한 가에 가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인류가 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한 어떤 고증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 네.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거기는 누군가가 계속 살았던 거죠. 근데 큰 파도가 가면 아무도 없어지니까 다시 매물로 나오는 거지. 계속 네버엔딩 무인도. 초반 때 누가 살던 됐어. 약간 그 얘기 해서 뭐요 이러면서. 인류가 번성할 방법이 없는. 네. 땅. 파도가 너무 더 세다. 네. 그래서 은근히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둘은 고깃배 아저씨에게 20만 원을 쥐어주고 섬까지 도착하여 다음날 점심때쯤 데리러 오라 하고 배를 보냈습니다. 두 분은 텐트와 낚싯대를 세팅하고 본격적으로 낮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좋네요. 잡은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회를 떠먹고요. 즐거운 일입니다. 범죄와 전쟁에서 그래요? 최민식 씨랑 하정우 씨가 그 섬에서 회를 떠먹고. 그래요? 네. 세상을 향해 외친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다 오후 4시쯤 낚싯대에 멍하니 집중하던 박 사장님의 친구분이 김 사장이죠. 김 사장이죠. 네.
친구분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물살이 세졌네. 미끼 다 떠내려간다. 안승준이 예측한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의 섬이 좀 작아진 것 같지 않아? 이거 물 들어오네? 이거 엄청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커졌다 작아지면 이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동산이야.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것이죠. 슈레든거의 고향이 아닙니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동시에 양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안승준 군이 궁금해한 거는 이제 신안군은 네. 땅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먼 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가거도처럼.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목포시 같은 이제 서해안 남해를 끼고 도는 네. 그쪽에 있는 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신안군 소속이. 신안군은 딱히 보면 한 덩어리라고 느껴지질 전혀 않아요. 네네 맞아요. 예. 여기는 이제 서해 쪽에 좀 더 가 있는 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안에는 조수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이 있지요. 빠졌던 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동해안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축구장만한 넓이의 땅이면 가끔 잠겼다 할 것 같습니다. 축구장이었다가 풋살이었다가 축구장이었다가 이렇게 농구장이었다가 어쨌든 한 종목 정도는 할 수 있는 최소 탁구장 이 정도는. 두 분은 처음엔 그러나 보다 하고 태연하게 낚시를 계속했지만 점점 물살이 빨라졌고 심상치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장만 했던 섬은 어느새 그 넓이가 절반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네. 두 분은 낚싯대를 정리하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밀물은 섬을 어디까지 집어삼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자연 앞에 무력한 인류죠. 네. 잘못하면 사람이 휩쓸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지금 몇십 년 전, 25년 전이니까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시티폰이 있었다 한들 그렇죠. 터질 리 만무하죠. 광고에서 나오는 거죠. 네. 두 분은 텐트와 장비를 부랴부랴 챙기며 밀물에 쫓겨 섬의 한가운데로 점점 내몰렸습니다. 김 사장님과 친구분은 이대로 죽는 건 아닌지 하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밀물 썰물의 물살은 모터가 있는 배도 밀릴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휩쓸리면 수영은커녕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포트리스 같은 느낌이죠. 내 옆에 땅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다행히 물은 두 사람이 서 있는 지점에서 6발자국 전쯤에서 멈췄고 두 분은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섬 위에 남아 밤을 샜다고 합니다. 앉기도 어려운. 네. 이건 94일생이죠. 그쵸. 네. 박 사장님이 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사장이죠. 섬은 네. 이거 어떤 사장님이 이거네. 네. 모 사장님이 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섬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위조된 서류였고 당시에는 조폭들이 연루되어 그런 사기를 당한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맞게 추측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없어지는 섬 같은 걸 그러니까요. 파도가 잔잔한 아침 대낮에 이런 때 보여주고 그치. 바로 매물 계약하고 그다음에 도망가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네트워크가 다 있어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안 도망가도 좋다. 왜냐하면 안승준의 예측대로 그 주인이 곧 없어질 테니까 늘 살아돈 사람이 없었다. 그날은 약간 달의 거리가 네. 달과의 거리가 멀었어. 살아 돌아오셨나 보네요. 이러면서 이제 흠칫하는 음마 이러면서 You made it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이게 법적으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섬인지가 뭐 기준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 위에 티나 있으면 섬이긴 섬인데. 그러니까 요만큼 튀어나와 있으면 저 보이지 않냐고 막. 깃발 꽂아놓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이걸 팔 수 있냐? 라고 따졌을 때, 네. 섬이긴 섬이다. 법적으로, 그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냐. 저는 뭐 도망가지 않겠느냐 싶어요. 예. 뭐 돈은 날렸어도 대자연의 혼꾸녕을 몸소 맛본 값진 경험에 지금까지 잘 살아계시니 그야말로 좋게 된 이야기가 아닌지요. 그러게요. UMC와 안성준 씨도 혹시나 서해안에 놀러 가게 되신다면 밀물썰물 시간표를 꼭 확인하시길.
네. 알겠습니다. 이건 시간표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존재하는 서민이 아니냐를. 네. 네. 그 시간표를 보고 들어간들 잠시 후에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튼 서진호 씨 2주 연속으로 네. 남의 재밌는 얘기 퍼와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네요. 네. 안승준 군이 특이한 선곡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주가 로스트 스테이션이 나간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만. 그죠. 한 주 미뤄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정상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그래서, 당연히 이번 주는 이제 그 아티스트의 곡으로 채우려다가, 급하게 바꿨습니다. 네. 일단은, 강현민 씨예요. 강현민 씨가 새 앨범을 내셨는데, 네. 특이하다기보다는 UMC랑 저랑 이제 둘이 중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강현민 씨는 사실은 요파시 클래식에 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늘 이제 인디 아티스트 혹은 싱어송라이터 이런 쪽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승열 선배님도 소개하신 적이 있지만은 네. 그분은 싱어송라이터라는 혹은 그렇게 좀 이미지가 있는데 강현민 씨는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좀 뭔가 이미 클래식의 범주로 넘어간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아서 조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듣고 잘 모르시겠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실 겁니다. 네. 예. 강현민 씨의 새 앨범 리플렉티브에서 매드 소울 차일드랑 같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런 너, 그런 나. 그런 나, 그런 너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강현민 피처링 매드 소울 차일드의 그런 나, 그런 너가 143회 요즘 팟캐스트 시대 첫 곡입니다. 네. 네. 강현민 씨의 리플렉티브 새 앨범에서 그런 나 그런 너 매드 소울 차일드와 함께한 노래였고요. 네.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네. 이 곡을 들어가지고는 강현민 씨가 누군지 모르시던 분들은 계속 모를 것입니다. 저는 사실 UMC가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노래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라고 소개를 한 줄 알았어요. 그 맥락상. 그래서 네. 그 목소리라는 단어를 듣고서도 그냥 노래라고 인지를 하면서 네라고 대답을 한 건데 네. 저는 왜냐면은 노래를 들으면 이런 노래 스타일 네. 이란 어떤 그게 있잖아요.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네. 딱 러블릭에서 들었던 노래 혹은 박혜경 혹은 더더에서 들었던 네. 음악들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만든 사람이구나. 네. 음악을 어느 정도 들어오셨던 분들은 네. 알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소리는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착해졌어요? 뭐 이렇게 디펜스를 쳐줘? 아니. 이건 다 내가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게 티가 나는, 네. 깜짝이야.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네. 중요한 강현민표 음악이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말이다. 네. 라는 개념인 거죠. 아무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분이 앨범을 가장 많이 냈던 기록은 이제 일기예보. 맞아요. 그리고 일기예보고요. 그리고 박혜경 씨와 활동했던 아까 소개해준 더더. 네. 고백이라든지 네. 주문을 걸어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딱 노래 들으시면은 다 어떤 음악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비슷해요. 뽀송뽀송해요. 네. 뽀송뽀송하고 그 묘한 음정과 네, 약간 슬픈 듯하지만 밝은 맞습니다. 그런 선을 되게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러브홀릭.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는 팀마다 상업적으로 기록을 좀 충분히 남기는 뮤지션은 흔치 않습니다. 네. 예. 이 팀은 놀려고, 저 팀은 이런 음악 만들려고, 어떤 팀은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네네. 무슨 팀을 해도 돈을 버셨다. 대단한 일이다. 그렇겠네요. 네. 강현민 씨의 솔로 음반이 바이닐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요파시 클래식에서 곧 소개될 가능성이 있는 강현민 근데 씨. 진짜 좀 애매하지 않아요? 요파시 클래식. 일기예보 음반은 글로 가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최백호 씨의 음악도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네. 신보는 신보고 옛날 노래는 또 클래식에 틀겠죠. 네. 네. 그런 뮤지션이 많은 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뮤지션들 음악이 바이닐에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143번째 요즘 팟캐스트 시대가 선정한 첫 번째 사연은 김예빈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 알씨를 추천받아 듣다가 특이합니다. 네. 네.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카페에서 그 알씨를 추천했다. 그럼 카페 사장님께서 이제
그 RC를 카페에 틀어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카페인 거죠? 한쪽 블루투스로 혼자 듣고 계실 수도 있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주 가는 조용한 조그만한 카페는, 작은 카페는, 사장님하고 손님들하고 더 많이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궁금한 점이 카페에서 그 RC를 틀어놓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닌지가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도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카페 음악이라고 있듯이, 카페는 다 카페 팟캐스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각자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책을 보던 작업을 하던 혹은 사람끼리 대화를 하던 이런 문제에서 약간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 뮤직이 돼야 되는 건데 그 RC를 틀어놓는다면은 잠깐만 있어봐. 지금 진짜 잠깐 얘기하다가 너랑 나랑 얘기하다가 잠깐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했지? 이러면서 그죠. 조금씩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RC의 이슈에 대해서.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요파씨를 버스 안에서 들으셨다는 분이셨어요. 버스 틀어지는 거 자기가 그 모바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기사님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니까요. 여튼 그 RC를 추천받아 듣다가 요파씨도 알게 돼서 1회부터 정주행하고 있는 김혜빈입니다. 네. 작년 3월에 직장을 알아보다가 정말 좋게 될 뻔한 일이 있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요파씨를 1년 만이라도 먼저 알았으면 아예 당하지 않았을 텐데.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언젠가 들어본 재탕일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죠. 네. 확인하시죠.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길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재밌고 되게 전형적입니다. 네. 짧게 회사를 여러 군데 옮겨다니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집 근처로 사무직 관련 일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전공과 관련 있는 일이 너무 힘들다. 태권도. 힘든 거 뭐였지? 뭐랄까. 생활체육 교육. 건축이 초기에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 초반에 짓게 하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설계 사무실 가갖고 진짜 힘들게 너무 야근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초반에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 진짜, 기자들하고 비슷한가요? 일부러 야근시키고, 일부러 힘든 데 내보내고 막. 추운 데서 얇은 잠바 입히고 이런. 자. 전공과 관련됐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든 것 전공은 무엇이 있을지. 안승준이 그걸 알고 싶은 거군요. 네네. 전공과 관련된 일을 했더니 너무 힘들다. 안 그런 게 어딨어요. 안 그렇습니까, 미대생 여러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전공과 관련된 일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일이 없어서. 자. 그러던 와중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좀 번화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금 수송에 관련된 일인데 남자는 차로 현금 수송하는 일을 하고 여자는 사무실에서 현금 수송되는 돈을 세거나 사무 관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뭔가 범죄 조직 같아요? 네. 너무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5, 60년대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이게 영화 트랜스포터 이런 데 정해놓고. 네. 자. 동네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땐 항상 그 번화가 쪽으로 나가 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은행이 4곳이나 있다는 것도 알고 그 근방에 은행이 많아서 왠지 그런 회사가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가 위치한 나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되게 범죄자에 잘 어울리시네요. 뭔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쪽에 은행이 4개 있고 이쪽엔 테러가 있고 그렇지, 현금 수송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이러면서 만약에 훔치려면 이쪽으로 도망가면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직업이 운전이 아닌 이상 동네를 이렇게 미니맵처럼 꿰고 있는 사람들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땐 조경이야, 조경. 그래요? 설계 조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를 이렇게 청사진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GTA만 많이 해도 이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혹은 내추럴본 은행 강도. 오션스 11. 네. 그렇죠. 언제나 11명이 되기를 계속 기다리는 인생인 거죠. 근데 전공을 은행 강도와 관련된 걸 전공하려면 축구 11명. 뭘 배우신 거예요? 자. 회사가 위치한 건물도 어딘지 알고 집에서 가깝고 일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네. 이력서를 넣고 2시간쯤 지났을까 계속 취업 사이트를 뒤지던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넣어주신 이력서 보고 연락드린다며 제게 내일 면접을 보자고 하더군요. 네. 2시간 만에.
그래서 채용 희망자 사전 등록이라며 출입 보안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며. 네, 그래서 이상하죠. 저에게 얘기가 확 변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와요. 이미. 예, 네. 은행 강도가 강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력서에 써있는 메일로 파일을 하나 보내줄 테니 작성을 해서 답장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네. 메일을 확인해 파일을 열어보니, 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노래 예. 후렴이죠. 돌림 노래입니다. 네. 사랑으로 같은 수준에. 전 국민이 모두 알고 계속 부를 수 있는.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영원히. 주민등록. 네. 이런 거예요. 자. 개인정보네, 이러면서. 우리들의 개인정보. 파일 열어보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와 급여제도, 출입 보안 설정 비밀번호, 그리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는欄이 있더군요. 네. 이거 제목만 바꾸면 네. 카드 신청서예요. 이거 그러니까 면접을 아직 보기 전인데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마치 급여를 넣어줄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한번 채용 면접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희가 주최를 해봤기 때문에. 네. 함부로 그런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면접 여비 같은 거는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드려요. 아, 그렇겠군요. 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증빙자료 따로 만들어가지고 생계산을 하든지. 네, 알아두십시오. 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 같더군요. 네. 자. 뭔가 수상했지만, 위쪽에 떡하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734호에 의거함. 아무 말이죠. 써져 있는 글을 믿고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네. 여기다가 진짜 무슨 말을 써도 못 알아듣는 말씀은 다 이렇게까지 써 있는데. 아니면 중간에 1포인트로 의거 안함. 지나간다. 네. 이분은 속았을 거다. 김효빈 씨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 확인한다고 지금 퀵을 보낼 테니 이력서 작성한 걸 출력해서 보내달라고. 네. 그러면서 보낼 때 같이 월급 카드에 보안칩을 설정해서 넣어야 하니 서류에 작성한 계좌번호의 카드랑 같이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은행 카드를요? 실제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노골적이라서 다 여기서 알아채겠지만 그랬다면 사연을 보내주시지 않으셨겠죠. 거르고 걸러서 걸려드는 멍청이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쪽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너무 티나지 않겠어? 어차피 한 명은 걸려들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웬만하면 더 따라온다고. 이건 너무 노골적이다. 너 어차피 걸릴 사람은 걸려. 야, 그럼 앞에 한 건 안 노골적이냐? 네. 얘가 똑똑해 보이냐?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비밀번호 설정이 월급 계좌에 등록한 카드 비밀번호와 같아야 한다고. 네. 맞냐고 물어보더니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번호가 뭐냐고 해서 제 카드의 원래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네, 사기꾼들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는 게 부럽다고. 맞아요. 이건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신다가 아니라 아닌가? 잠깐만. 떡줄 사람은 생각하고 있고. 네. 그죠. 생각도 않는 데가 아니라 떡줄 사람도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김치국만 마시면 누가 와서 떡을 준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급여와 관련된 거와 혹은 막 사원카드에 관련된 정보를 주니까 이 사람 마음이 여기서 빨리 잘 보여야 일사천리로 떡을 줄까 고용을 하려나 보다라는 김효빈 씨의 마음이 그런 것이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은. 떡줄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 어서 김치국을 마셔라. 인 어떤 그 권력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더 빨려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진짜 김효빈 씨 비롯해서 많은 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점점 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예, 면접 볼 때 회사는. 근데 마치 막 급여 통장 벌써 만들어줄 것 같고 네. 출입 카드를 거의 된 것처럼 막 쏙쏙 하면은 빨리빨리 해서 빨리 그래 고용 되셨습니다. 딱 타이밍이 좋네. 이렇게 이 소리 듣고 싶을 마음이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예, 사회생활 요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자, 제 카드 원래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제가 지금 봐도 제 자신이 어이없을 정도로 바보였네요.
여튼 전화를 끊고 그제야 왜 카드를 실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걸까? 아직 면접도 안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기구나 싶어 네. 그때부터 미친듯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자주 가는 카페에 글을 올려보니 취준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라는 겁니다. 대포통장 사기라더군요. 카드가 아니고 통장을 만드나봐요. 그쵸. 그렇게 계좌랑 카드를 빼가서 대포통장으로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모르고 명의를 제공했어도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얼른 은행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간 김에 카드도 재발급받고 보안카드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전화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친언니랑 마침 그 회사가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몸만 빼치는 케이스들도 많죠. 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요. 번화가 쪽에서 만나기로 해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 사이트에 올라온 주소로 가보니 역시 회사는 없더군요. 네. 지금은 다시 전공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계약직이긴 하지만 칼출근에 칼퇴근에다가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딱히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일이라 일하는 내내 요파 씨를 들으며 할 수 있으니 나름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왠지 설계라든지 조경, 건축 쪽 뭔가 계속 CAD를 해야 된다. 남하고 말할 시간이 없이 계속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또 미대생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 디자인을 컨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의 그 좌표를 다 찍어서 먼저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초기에 하는 일들인데 네. 혹은 저 개발 쪽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네. 전산실이나 아니면은 그 관리하는 일 있죠. 네. CCTV 관리 이런 거 그럼 진짜 가만히 있는다. 네. 예. 아무튼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인지 네. 몇 시간 뒤에 방금 사연 보낸 김예빈입니다. 꼭 이렇게 그 현장감을 주려고 를 집어넣어줬어요. 방금 사연 보낸 김예빈입니다. 메일을 보니 그때 받았던 서류가 있길래 한번 보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죠. 서류를 들고 있어요, 저희가. 네. 출입 보안 급여카드 등록 및 채용 희망 사전 등록. 네. 제 채용 확정자에 한하여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34호에 의거함. 자, 문장이 이미 법과 무관합니다. 당사 내의 법률은 뭐죠? 사기도 아니고. 거기 회사가 뭐예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광역시. 자. 그리고 성명을 적고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요. 네.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급여제도를 선택하게 돼 있고 카드 사용처, 출입 보안 설정, 비밀번호 4자리. 아까 얘기한 그건 거예요. 네. 그게 은행카드하고 똑같아야 비밀번호여야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록계좌. 예금주는 반드시 근로예정자와 동일하여야 함. 그쵸. 자동 등록이 아닐 경우 결제 계좌 가입 불필요. 네. 소득공제 증빙 시 농협 및 지방은행 불가. 마지막이 화려합니다. 보안카드 희망 비밀번호 기재 시 생일 및 전화번호 불가. 자, 보세요. 이게 채용과 관련된 문서인데 등록 계좌 관련된 내용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옆에 또 있어. 사내 출입 급여카드 발급 신청 및 사전 동의. 네. 카드 손상 및 분실 시 재발급 비용 7만 원은 근로자 본인 부담입니다. 사내 출입 전용 카드를 따로 희망할 경우 관리자 승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숫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네. 예.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이걸 이제 저희들이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는 때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트위터와 XSFM 페이스북 페이지에 얹어놓겠습니다. 구경해 보십시오. 예. 마지막에 그 보험약관처럼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써 있잖아요. 기재에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김예빈 씨였죠? 그렇죠. 고소를 할 수 있다. 민번이 다르다거나. 네. 통장 비밀번호가 다르면. 네가 나한테 비밀번호를 잘못 가르쳐줬으면 네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만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34호에 너를 벌할 수 있다고 써있거든. 자, 이 번호도 되게 높을수록 그 공신력이 있어 보이겠죠? 1호보다 734호가 뭐 되게 그러면 700개가 높나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을 대하는 이 일반인의 마인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있는 법인지도 모르겠고요.
실제 있는 법이라면 이 항목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김여빈 씨, 요파 씨 아카이브를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선물 받아가시고요. 두 번째 사연을 안승준 군이 읽어주실 거예요. 네. 박현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XSFM 애청자 박현민입니다. 몇 달 전 좋게 된 사연이 생겨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재미있다는 검증을 받고 용기 내어 보내봅니다. 네. 검증 뒤에 물음표를 써주셨어요. 제가 박현빈이라고 혹시 했나요? 박현민 씨. 박현민 씨. 네네. 네. 이분의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검증을 해주신 분들의 수준을 지금부터 파악해봐야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대학가와 재개발 지역, 빌라촌과 아파트 단지가 묘하게 맞물려 있는 동네입니다. 네. 요즘 그런 동네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재미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중에는 밤마다 길에서 술과 땡기 떡볶이를 들고 다니며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학생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학생의 개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밤에 길에서 술과 땡기 떡볶이를 들고 다니며 먹고 마시고 노래도 부른다. 네. 대학생일 때는 왠지 술을 마시면 에너지가 넘쳐나서 노래를 부르고 싶고 그래요. 근데 땡기 떡볶이는 뭔가요? 저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많이 먹나 봐요. 네. 땡기 떡볶이는 들고 다니며 먹기에는 크고 뜨거운데도 잘도 그렇게 먹더군요. 젊어서 그래요. 근데 참 사람마다 왜 예를 들어서 뭐 치킨에 맥주라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난 여기다 뭐 아이스크림에 소주 드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특히 혼술하실 때 이제 떡볶이에 맥주를 먹는다. 혹은 뭐 각자 자기 선호하는 최애 안주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정선에서 배웠던 소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그것은 그냥 알코올이라고 표현을 한다. 사람마다 다르다. 네. 그것은 취향이 아니다. 취한 거다. 많이. 네. 평생 늘. 네.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 학생과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 저걸 들고 다니며 먹는지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치. 같은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물어봤다는 줄 아는데. 왜 그걸 거기서 그렇게 먹고. 네, 사실 물어보긴 또 그렇죠. 네. 그날도 버스를 기다리며 그 학생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뒤편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서 중년 아주머니들 3분이 올라와 걸어오시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오셨다? 네. 아주머니들은 흥겹게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동네에 흥이 넘치네요. 네. 이런 그 마음은 정말 느껴보니까 참 오래된 그 마음이에요. 뭔가 어떤 거요? 노래방에서 놀았는데 흥이 가시지 않아서 끝났는데도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서 나온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살다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고등학생 때 혹은 재수할 때 혹은 대학생 초년 때는 가끔 막 너무 신나서 노래 부르고도 또 어디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진짜 몇십 년 된 어떤 감성인데 다시 돌아오나 봐 이런 감성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흥이 가시지 않으셨죠, 지금?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네요. 설명 듣고 나니까 그러네요. 이분도 지금 박현민 씨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왠지 보기가 좋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들 기분 좋게 노는 거 보면 딱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 중 낯익은 분이 보이더군요. 그분은 바로 제가 다니는 요가 앤 에어로빅 강사셨습니다. 원래 직업적으로도 흥이 많으신 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직업상 흥이 많으셔야 되는데도 아직 흥이 넘친다. 그러니까요. 엄청 정말 스태미너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네요. 그 강습은 나는 개똥벌레 노래에 맞춰. 나는 없습니다. 제목은 개똥벌레예요. 네. 그쵸. 나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저는 압니다. 사람들은 첫 소절을 제목으로 착각한 습관이 있죠. 네, 너무 인상 깊은 그 소절은 다 제목으로. 네. 문리버와 같은 거죠. 문리버, 나나나고 제목은 문리버. I will always love you 같은 거죠. 네. When die야. 네. 나는 개똥벌레가 아니라 개똥벌레. 노래에 맞춰 요가를 하고 이 박사 노래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는 등 특이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요. 사실 특이하긴 한데요. 네. 이 박사의 노래만큼 음악만큼 그 에어로빅에 잘 어울리는 맞아요. 비트가 없어요. 네. 사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박사의 노래는 어디에든 잘 어울린다는.
그러니까 적절하니 네. 이럴 데 없습니다. 묘해요, 그게. 한번. 진짜 뽕짝대백과사전은 정말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주요해요. 친구들하고 생일날 틀어보세요. 그렇게도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운전할 때, 네. 우울할 때, 네. 채였을 때 최고입니다. 네. 저는 이 박사 노래 바이닐에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차대리님 섭외 좀 부탁해요. 저는 강습 때마다 정신을 놓고 노래가 너무 이상하다. 하지만 어찌됐건 난 움직이고 있으니 운동은 되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분들이 춤에 너무 심취하셨는지 저를 못 보시고 세게 밀치시더군요. 진짜 그 동네 이상하네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되게 흐뭇하게 바라봤던 아주머니들이 네. 사실 상당히 무례하다. 너무 흥에 겨워서 사람을 밀치고 다니는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공연장 가면 슬램하는 거. 네. 페스티벌에서 노래방 뒷물인데도 슬램을 할 정도의 에너지. 노래방 안에서도 아니고. 누구 노래를 부르셨던 거예요? 끝나고 나왔는데도 슬램을 할 기운이다. 어마어마한 네. 거죠. 제가 보기엔 이 박사 노래를 부르시고. 아니, 슬림낫 이런 밴드의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바람에 저는 비틀거리다가 넘어졌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재빨리 일어나는데 저편에서 그 땡기 떡볶이 대학생이 제가 있는 정류장으로 뛰어오더군요. 네. 땡기 떡볶이가 소주병을 든 채로요. 걔는 왜? 아니 무슨 만화 같아요 지금 이게. 네, 이나중 탁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아마 버스를 타려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먹고요? 네. 저는 이분이 넘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왔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버스를 타려고 떡볶이와 소주병을 든 채로, 버스를 타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요, 북한산, 큰 산 가면. 네. 거기 이제 입출구에 소주팩을 여기 가슴팍에 꽂아놓고, 뻘게 가지고 계속 드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볼 수는 있는데 네. 저는 대학가에서 이런 사람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땡기 떡볶이를 들고. 근데 땡기가 뭐야 도대체? 난 땡기 떡볶이. 아 그래? 네. 근데 왜 들어? 몰라요. 컵에다가 파는 그런 건가 봐요. 것을 이제로 유명한 건가? 전 거기서 떡볶이 안 사 먹어봐서 몰라요. 저는 중얼대며 학생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왔습니다. 학생은 버스에 올라탔고 저도 황급히 버스에 탔습니다. 저는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다 생각하며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며칠 후 요가 에어로빅 수업에 가자 강사분께서 저에게 맨날 커다란 떡볶이 먹고 돌아다니는 학생이 아가씨냐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슬램 할 때는 사람이 둘셋으로 보이죠. 네. 네. 한 사람이. 다른 수강생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좋아라 하시며 그 학생이 아가씨였구만 하시더군요. 일반화의 과정. 네, 네. 이게 이제 이게 가짜 뉴스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설픈 저널리즘이죠. 그렇죠. 네. 다들 그 학생을 아시는 듯했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동네에 있으면 알만하죠. 네. 이후 수강생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떡볶이로 안주를 하면 속이 안 좋아진다. 진정 좋게 된 사람은 이거군요. 술을 줄여라. 추운데 어디 좀 들어가서 먹지 그러냐. 집이 없냐 등등등.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몇몇 분들은 돈이 없어 그러냐고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돈은 없습니다만 아니라고 그건 제가 아니라고 열심히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흥에 넘치는 어르신들 네. 가장 특이한 점이 그거죠. 한 번 들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되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고 할 때 그 웃음소리가 하하하하 막 다른 말 때문에 터져서 이게 항변의 기회를 놓친다라는 느낌이 뭔지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되게 부당한 법정이군요. 오디오가 물려요. 그러니까 저 아니에요 할 때 속발이야 막 이러는 거랑 오디오가 물리고 지금 웃음 같은 웃음이 한 10분이 웃으시고 속버려일 뿐인데 웃기지도 사실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정으로 따지면 검사가 이제 기소 사실이 읊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말하려 그러면 다들 속버려 검사가 막 떠들고 재판장이 웃고 막 그래서 결국 피고는 무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렇죠. 진정한 인민재판인 거죠. 잔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요가와 에어로빅 강습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고 있는 지금까지도
수강생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잔소리를 하십니다. 동네에서 가게를 하신다는 분은 단톡방에서 저를 호명하시며 본인 가게로 와서 술을 먹으면 싸게 해주겠다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결제해놓은 강습은 2달이나 남았는데요. 어쩌면 앞으로 더 좋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옛날에 이제 이런 강압수사를 할 때 아주 이제 자주 있는 일이 이분 이제 떡볶이 들고 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 나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까 그 술 싸게 해준다는 양반 네. 술이나 싸게 다오. 이렇게 가는 거죠. 포기. 포기. 강압수사에 의한. 그리고 이제 그 아주머님들이 이렇게 막 아까 경찰들이. 네. 떡볶이 한번 쥐어줘 보고. 어울리네. 그 눈 맞네. 잘 잡는다고. 소주병 하나 쥐어줘 보고. 아니야, 처음처럼 아니야. 존데이야. 다른 거 한번 쥐어줘 보고. 실제 그 학생. 이 순간 옆을 지나간다고 해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네. 배워가지고 다 따라하잖아! 저렇게 어린 학생들도 다 따라한다고. 막.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번 끝나면 그만입니다. 네. 네. 이것은 말이에요. 이 땡기 떡볶이나 소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대선을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 언론 환경에 대한. 그렇죠.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예, 네. 잘못된 지점을.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대선 후보들 이제 경쟁 슬슬 붙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말 실수도 아닌 거를 말 실수로 만들어내는 이제 진보 언론들의 무슨 모모라고 말해서 논란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보고 있으면 10년 전, 15년 전부터 겪던 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말 몇 마디 어감만 바꾸면 이제 나쁜 말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대선 주자 걸러내면 안 되죠. 저는 진짜 사실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저희 방송이 왜 갑자기 팟빵에 순위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상의가 상관은 있어요. 갑자기 우리구나. 서버 돈을 많이 내게 됐으니까. 예, 한 주면 다 빠질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본인 돈을 내셨군요. 저는 지금 피해를 받네요. 아니, 초과 트래픽을 10만 원을 넘게 시키는 거야. 1년에 내는 돈이 얼만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내? 했더니 이 에피소드 하나 때문에. 그렇죠. 요파 씨 때문에. 네. 그 독도에서 포켓몬 아까 처음에 우리 후기 보내주신 네. 서진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서진호 씨가 우리한테 골탕을 크게 먹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진호 씨 때문에 사실 좋게 된 건데 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놀랐죠. 왜 사람들이 팟빵 순위가 올랐다 그러지? 가서 보니까 진짜로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욕심이 있는 얘기를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서 댓글을 봤더니 관계자분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관계자분들은 참 해명을 잘하세요.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댓글로 얘는 뭔데 여기 와 있냐, 뭘 또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얘기를 하니까 팟빵에서 팟캐스트 다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분들이 보통 댓글 많이 다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갑자기 순위가 오르거나 갑자기 윗줄에 보이는 방송들은요. 요파 씨를 제외하고는 보통 주식 투자와 관련이 있을걸요? 그래요? 아니면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론을 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자분이 해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위에 다시 다는 댓글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제가 아니거든요. 라고 해도 얘네 또 뭐가 부정해 보인다. 네. 계속 그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댓글이 이렇게 근데 또 사람들이 댓글 공지사항을 밑으로 스크롤 내려서 보지 않는가 보다. 네. 이러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그 이벤트가 사실은 이제 팟빵의 어떤 다른 채널 카카오 프렌즈인가요? 그 채널에서 네. 데일리로 이렇게 올리는 홍보 문구 혹은 그런 것에서 시작된 거더라고요. 그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트래픽이 몰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클릭을 해서 이건 뭐지라고 했는데 그 광고 문구가 독도에서 포켓몬을 하면은 어느 나라로 뜰까요? 이런 식으로 그 팟빵 관계자분이 그 홍보 문구를 다른 거예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랬더니 그 댓글이 그 카카오 프렌즈 안에 댓글이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로 몇백 명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결국 우리 방송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엄청 싸우고, 네. 네. 심지어 UMC와 안성준이 누구냐 이런 질문 자체도 없어. 네. 독도가 그러면 국제법상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러면은 누구누구 씨, 김아무개 씨 의견은 그러면 당신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겁니까? 이런 거.
엄청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거 진짜 그냥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거구나. 우리는 무슨 아무 상관이 없고, 네. 진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뭐 가벼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어디서 시작한 건지 혹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사장이 말씀드립니다. 팟빵의 관계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팟캐스트를 만드는 업체가 팟빵의 광고 쪽으로 돈을 쓰는 것은 저는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그럴 권리를 가져가지 않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은 우리의 컨텐츠를 갖다가 광고를 조금 집어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직접 돈을 받거나 이해관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업체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다른 선택들을 다 하실 거라고 봐요. XSFM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기왕에 들어주시던 여러분이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되게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죠?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느낍니다. 해봤자 소용없네. 이미 에어로빅 그 집단들은 웃었다. 웃기 시작했다. 우리의 말은 소음 속에 묻혔다. 우리가 떡볶이를 먹었다. 그렇게 되었다. 네. 네. 먹어보면 맛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은 것 셈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인생의 진리를 박현민 씨 덕분에 깨달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두 번째 노래를 듣고 숨을 좀 돌리고 올게요. 네, From the Airport라는 밴드의 노래입니다. Go or Die. 뭔지 몰라도 플럭서스 소속 같아요. 저 왜 From the Airport 노래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나, 우리 방송에서 많이 틀었나 했더니 네. 차대리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앨범을. 맞아요. 네. 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자켓 엄청 이쁜.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플럭서스 소속이 맞기도 하고요. 제가 요파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바이닐에 있는 앨범들 혹은 뭐 싱어송라이터들 혹은 인디 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음악을 틀다 보니까 밴드 음악을 몇 번 튼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밴드 음악을 하는 팀들이 진짜 사실은 이제 많이 없거든요. 왜일까요? 뭐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무거우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행사만 한 번 한다 하더라도 두 명이 가고 한 명이 가는 거에 비해서 비용 대 이익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 밴드 음악은 기본적으로 4명이 각자의 역할에 빠져서 모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드러머가 뭐 세션을 하기 위해서 밴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나도 밴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드러머를 하게 되거나 이런 어떤 각각의 로망을 갖고 모이는 편이라서 자신들의 의지들이 다 강하죠. 그것들이 모여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생각보다 거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저항의 상징 이런 것이 어떤 큰 프로듀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웰메이드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 그 모임 멤버 하나하나가 야 이렇게 우린 질러보자. 모두의 의견이 네, 들어가 모두의 있는.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의 프로듀서 위주의 그 매스 프로덕보다 훨씬 더 거칠고 자유의 상징처럼 그리고 그들의 퍼포먼스도 그것에 기인할 수밖에 없겠죠. 무대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갑작스러운 행동들, 돌발 행동들도 많았을 테고. 그리고 그게 이는 이제 시대 정신하고 맞물려서 자유의 상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수익 하락.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시대 정신과 맞물렸을 때 혹은 시장에서 그걸 원하는 거랑 맞물리는 것은 정말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죠. 진짜 한국에서는 그 맞물리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고 일어날지 앞으로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점점 세련된 음악을 다시 좇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뭐 그런 스타일의 거친 음악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니에요. 네네. 편곡이 유려합니다. 아주 유려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약에 보면은 멤버들의 의견이 다 나왔다면 네. 상당히 많이 싸워서 미니멀하게 깎은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죠. 전 딱 이 시대에 모디파이 된다고 했나요? 적합한. 네, 적합화된 밴드 음악이 자꾸 보통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거의 그거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뭐 아주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네. 네. 이것을 다른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이런 대화하는 시간이 좋아요. 아무 말이죠. 그러니까 독도 영토 분쟁하러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 듣고 도망가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뭐야? 진짜요, 청취자 여러분. 듣보잡들이 얘기하고. 한 주 만에 서버가 터졌던 요파씨 문제는 제자리를 찾았어요. 네. 평온합니다. 잠깐 들러주셨던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못 들으시겠지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이하늘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만에 여행 장르입니다. UMC님, 안승준님, 김상조 기술행정관 초코. 저는 바르셀로나의 호스텔에 들어누워 좋게 된 사연을 쓰고 있는 이하늘입니다. 네. 지금은 바르셀로나에서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스페인에서 14박 15일의 긴 여행을 하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스페인에는 집시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다더라. 가방을 못 가져가면 칼로 찢어서 내용물을 빼간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며 자물쇠도 사고 나름 분주했습니다. 어렸을 때 밀라노에 가서 엄마의 가방을 노리는 집시를 물리치고. 네. 물리쳐요? 어떤 방식까지 쓰신 건지 모르겠네요. 물리쳤다는 것이. 자, 영웅이 된 기분에 한껏 의기양양했던 기억도 있었기에 네. 이번에도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2주 동안 앞 일주일은 마드리드와 세비야에서 나머지 일주일은 바르셀로나에서 보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처음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는 지하철 칸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는 취한 청년들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긴장이 되어서 자물쇠로 잠근 가방과 도난 방지줄을 연결한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죠. 상당히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엔 방어적으로 보입니다만 네. 괜찮은 겁니다. 네, 그 동네 사람들이 뒷담 까봐야 내가 알지 못할 말로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며칠 지내다 보니 여기 사람들은 친절하고 딱 봐도 뭘 모르는 동양인이 허둥지둥하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기도 하는 등 네. 그렇게 무서운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세비야로 이동했을 때는 관광지라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서도 한적하고 평화로운 도시 분위기에 감동해 엄마 나 세비야에 눌러 살래 집에 안 가 하고 전화를 걸 정도였죠. 네. 그래서였을까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앞으로 꼭꼭 동여매던 힙색도 옆으로 설렁설렁 매고 2중 3중으로 몸에 매달아뒀던 핸드폰은 대충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놓고 신나게 관광을 다니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저는요. 요즘 같은 시절은 또 큰 바지가 잘 어울리는 그 코디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여자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대체 바지 뒷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는 것은 무슨 계산을 하고 그러시는 것인가?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겉옷을 안 입고 다닐 때 어디다 넣으세요, 그러면은? 앞주머니요. 아, 그래요? 네. 뒷주머니에 넣으면 폰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 그냥 네. 뒷주머니에 늘 새도 없이 다 손에 들고 있구나. 계속 보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니 근데 또 관광할 땐 또 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스마트폰,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녔던 시절부터 다 언제나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모든 바지들이 다 뒷주머니 네, 그 자국이 남아있죠. 모양. 네. 저는 언젠가부터 뒷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저는 아직도 지갑도 뒷주머니에 넣거든요. 뭐 지금 겨울이야 외투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게 모르겠어요. 정말 뭐 패션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따로 넣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제일 편하지 않나요? 저는 앞주머니. 그나마 앞주머니. 아니면 손에 앞주머니에 이 네모난 지갑을 넣어요? 네. 이렇게? 제 지갑은 안승준 군은 아시다시피 머니클립이라서 네. 최소화돼 있어서 예. 뒷주머니에는 허리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렇죠. 원래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뒷주머니에 지갑 있는 채로 앉으면 뭐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다. 예. 하긴 하죠.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초코 실내 봉투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은 지갑 뭐 핸드폰이야 이렇게 같이 보게 되니까 지갑이랑 이런 거를 앞에 딱 빼서 손에 다소곳하게 들고 있다. 들고 모으고 있죠. 그런 분들 많으시구나. 네. 그 상태로 주요 관광지를 다녀도 별일이 없길래 급기야 기념품으로 산 에코백에 간지 낸다고 롱코트도 입고 멋과 보안을 맞바꾼 차림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멋과 보안. 적절한 표현이에요. 근데 누구나 꿈꾸는 상태죠, 사실은. 긴장 안 하고. 멋과 보안을 맞바꾼. 네네, 멋과 보안. 그러니까 막 솔직히 뭐 배를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솔직히 얼마나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그러네요. 근데 네. 진짜로 사람 많은 이런 대도시에 찍은 사진 보세요. 우리 그 여행 갔을 때 다 진짜 동여 매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옷에서만큼은 여유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루즈함이라는 것이 1도 없는 상태가 많이 있죠. 네. 맞아요. 근경 몇 킬로에, 몇 미터에 사람이 치이지 않는 어떤 섬 같은 휴양지 정도 가면은 사진, 의상도 그렇고, 포즈도 자유로운데, 네. 도심 한복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심 한복판 찍은 사진들 보면은, 꽁꽁 동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자.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네. 서울은 진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천국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닌가? 우리나라도 아직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가 좀 있나요? 저희는 서울에 관광객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고, 네. 요즘은 이제 또 중국에서 오는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없진 않지 않겠느냐?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인 친구들을 한국에 오는 경우를 보면은, 다 진짜로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외국 사람을 약간 손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스니커 리셀러 하는 젊은 친구들 보면 어떻게 해야 중국인을 그래요. 에게 피해를 입힐까 이런 의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큰 피해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 정도면 쪽박 차겠어 이러면서 자 문제는 바르셀로네타 해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열흘 넘게 집을 떠나와 빵만 먹다 보니 속이 허하고 쓸쓸해지는 것도 같고 특이합니다. 네. 그 와중에 바다를 보니까 상당히 센치해졌습니다. 네. 이유가 나와요. 네. 모래사장에서 비치발리볼을 하는 영미권 남성들을 바라보며 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이 나오죠. 그렇죠. 네. 잘생긴 걸 보니 영미권이야. 물론 대화를 영어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들이 그냥 머리가 노래서 그랬다. 그런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스테레오타입인데 네. 스페인에 가서 열심히 비치발리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차별 용기. 게다가 네. 트럼프와 버금가는 더 보실까요? 영미권 남성들을 바라보며 담배 한 대 피우고 집 나온 외로움과 쾌감을 동시에 만끽하고 있다가 네. 여기까지만 보면 외간 남자를 꼬라보면서 그렇죠. 뚫어져라 보면서 네. 예. 그리고 그걸 쾌감을 만끽하고 있다. 네. 외로움과 전 세계 청취자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네. 부끄러움이 뭔지 모른다. 근데 어떤 쪽에서는 네. 비치발리볼을 하고 한쪽은 또 코트를 벗는 정도의 날씨인가 보군요. 하긴 비치발리볼 하는 친구들이 분들이 그냥 반들은 북유럽에서 내려왔든지 예. 네. 해가 따뜻해서 코트를 벗었습니다. 저는 항상 외투 속에 지갑이 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다녔는데 그 가방이 노출됐던 거죠. 네. 담배를 다 피우고 벤치에서 일어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지갑 든 가방이 없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아까 앉았던 벤치로 가봤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동생과 저는 언니가 가방을 벗어놓은 게 아니냐. 나는 잘 때 빼고는 저 가방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다. 하며 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경찰서로 갔습니다. 도난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찰과 사실 확인을 하는 와중에도 현실감이 안 들어서 우와 스페인 경찰서에도 들어가 본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잃어버린 돈은 한화로 50만 원 정도. 남은 일정에서 제가 쓸 돈 전부였습니다. 네. 상황을 돌이켜보니 소매치기가 뒤에서 얇은 크로스백 끈을 잘라서 가져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인기척을 못 느낄 만큼 둔한 것도 아닌데 과한 감성에 젖어서 네. 저게 감성에 젖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차가운 도시 여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몰랐나 봅니다. 차가운 도시 여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남자들을 뻔히 쳐다보는 거인가요? 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되게 뜨거운 도시 여자 아닌가요? 그거는 그냥 뜨거운 여자. 그렇죠. 자, 한국에서는 뜨거운 사람 정도. 네, 뜨거운 사람. 한국에서는 누가 가방끈을 잘라서 훔쳐간다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고요. 제 돈은 빵꾸 하나 버렸고 동생이 가진 돈을 반으로 쪼개서 근근히 남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형이군요. 네, 네. 아직 바르셀로나에 계시다고 했죠. 네. 호스텔에서. 한국 음식 생각날 때 먹지 뭐 하며 가져온 컵라면과 김치를 오늘의 특식처럼 아끼고 아껴서 먹다 보니 문득 서러워져서 이렇게 사연을 썼습니다. 유럽 국가나 그 외 위험하다고 알려진 지역에 여행을 가실 때는 부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찾아보니 바르셀로나는 여행객이 가장 도난을 많이 당하는 도시라고 하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서울은 지금도 춥지요. XSFM 직원분들 겨울 끝까지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와중에 남 걱정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늘 씨. 네. 네. 막판에 도시 탓으로. 네. 스페인 경찰서에 국적도 알 수 없는 영민으로 네. 여겨지는 남자분들. 스페인 경찰서에 갔더니 상황 설명서, 어디서 그런 일이 당했냐. 비치에서 발리볼 구경하는 거 보면서 했더니, 발리볼? 거기선 사람들이 발리볼 하지 않아. 무슨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아니, 그게 미끼였던 거죠. 앞에서 너희가 발리볼 하고 있어. 영미권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굳이. 비치 발리볼 소매치기단. 쳐보세요. 구글에 검색해 보시라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해변. 바르셀로네타 해변에서 비치 발리볼. 네버 해븐. 그렇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이성애자 여성들이 코트를 벗고 난다. 그러면 크로스백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가방끈을 잘라서 훔쳐간다는 걸 상상 못하니까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안전한 세비야에 있다 왔으므로 아무것도 경험하지 나태해져 있다. 세비야에서 친절했던 사람들 있죠? 도시 탓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네. 세비야에서도 모든 것이 다 계획된 것이다. 네. 친절하게 하여 네. 경계심을 네. 늦추게 한 일당들이 있다. 안승준 군이 말씀드린 교훈은 다인 것 같습니다. 네. 남의 돈 50만 원 뺏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본인에게는 50만 원이지만은 10건이면 5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치밀할 수 있다 생각보다. 네. 네. 많이 계획을 한 것에 당하신 것일 것이다. 네. 동생분 입장에서는 정말 누나가 누나인지 아닌지 모르죠. 지금 언니인지 네, 싫을 것 같아요. 네. 그 컵라면과 김치 지금 드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지꺼 먹는 거죠. 지금 한 입만 해놓고 두 분이밖에 자기 돈 다 없어지고 네. 내 거 반으로 쪼개서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꼭 그걸 뺏어 먹는 사람들은 국물만 남겨줘요. 네. 약간 늘 동생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지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생 것을 가져가는 걸 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자기 카드가 있는데. 네. 이하늘 씨 단점이 많아 보인다. 인종차별하고. 나라 탓하고. 긴 해명의 후기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네. 네. 이하늘 씨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때제때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제 곧 주말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말은 김상조가 엄선한 네네. 요파씨 좋게 된 그레이티 스티치가 업로드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예, 이달에도 김상조는 없지만 김상조가 퇴근하기 전에 네. 이달에 그레이티 스티치 사연들을 뽑아주고 갔어요. 네네. 네. 137회에 등장하셨던 김효준 씨의 사연. 뮤온 수명 측정 운전학원 사연. 네. 네. 그 후에 많은 운전학원 사연들이 오게 만들었어요. 네. 이를테면 이런 거였죠. 다음 회에 등장한 138회 땡해 땡씨에 일종 보통을 따려고 학원에 가셨다가 네. 포터에서 낙마하신 네. 그리고 그 포터를 붙들고 네. 네. 다시 올라가셔서 시동까지 끄시고 제이슨 스테돔처럼 구셨던 사연. 네. 네. 같은 138회 이재성 씨께서 보내주셨던 진위 논란에 휩싸였던 FD 형에게서 바지를 빼앗긴 사연. 네. 139회에는 우리 전윤창 예비역 병장의 네. 수제비 이야기. 네. 수제비 보울 이야기. 네. 네. 끝까지 끓여서는 안 됐던 수제비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140회에 이예지 씨가 보내주신 네. 자기 입안에 들어있던 우뭇가사리를 뽑아주신 아주머니 이야기. 네. 네. 이런 사람 처음이야. 네, 그렇죠. 이런 사연들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떤 거를 제일 인상 깊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 재밌었어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윤창 씨가 네. 좀 애정이 가요. 전윤창 병장. 네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군인은 네. 팥병들로 충분하다. 군인을 너무 우대하는 것이. 그리고 또 이 5, 60대 그 부모님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요? 이런 내 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저 개인적인 애정을 표하는 것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윤창 병장 탈락. 네. 네. 윤창아 힘내라. 네. 그렇다면
그럼 누구 하래? 말씀. 제 의견이었는데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으니까. 그럼 UMC의 어떤 의견은? 저는 이 공감각적인 느낌으로는 네네. 입에서 천사채가 뽑혀나가는 것이 그렇죠. 네. 제일 실감이 나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일을 우리 모두가 깔깔거리면서 공감했다. 네. 상상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규모로 따질 것 같으면 네네. 확실히 이 땡해땡씨의 액션 영화 사연. 네. 이것이 규모가 있었다. 그렇죠. 네. 실감도 났다.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자가 운전자는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실수로 그렇죠. 2단 이상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차를 내렸을 때를 상상해보곤 합니다. 그렇죠. 그걸 실제로 해결해낸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더군다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맞구나.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안승준과 UMC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